자,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인산한의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입니다.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원장님이 또 어떤 정보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. 네, 의외로 질환율이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20%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.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비염. 사실 저는 이 주제가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비염이 좀 심해요.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목이 코가 좀 답답하고 코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꽉 막히거든요. 예. 혜진 씨는 어떠세요? 저도 그래요. 꽃가루 날릴 때라든지 막 이렇게 먼지 많을 때 가면은 재채기가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나오거든요. 네. 이거 의외로 고생 많이 하는 질환인 것 같아요. 네. 예. 노무사님이나 장혁수 주임도 비염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세요? 제가 지금 사실 비염에 의해서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셨어요. 일부러 섹시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네, 목소리가 비염 상태입니다. 그러시구나. 그렇죠. 장혁수 네. 주임은 저는 이제 비염이 좀 계속적으로 앓고 있어서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데요. 예.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비염이 굉장히 이렇게 감기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?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염 때문에 좀 감기 질환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증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 네.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꼼꼼하게 비염에 그래요.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20% 이상이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는 이렇게 많은 20%보다 훨씬 많은 비중으로 다들 비염을 앓고 있어요. 네. 자, 비염이라는 질병이 왜 걸리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?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하면 재채기, 콧물, 그다음에 코막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알러지성 비염의 원인은요,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전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50%, 딱 절반 정도 되고요. 네. 부모님 모두, 엄마, 아빠 모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75% 정도가 거의 많이 생기는 거죠. 네.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. 미세먼지나 진먼지 진드기,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근데 아까 장혁수 주임도 궁금해하셨지만 이 코감기와 비염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코감기 걸릴 때도 똑같이 재채기하고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콧물 나고.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? 증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다만 감기로 인한 코감기는 발열이라든지 그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수반하게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알러지성 비염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 중에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의료기관 가서 이게 단순 감기로 인한 비염인지 알러지성 비염인지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감기인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비염이었던 맞아요. 케이스였거든요. 자, 그런데 비염하고 또 비슷한 게 축농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축농증과 비염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식 명칭은 부비동염입니다. 네. 코 주변에 이 광대뼈나 이마에 그 두개골이 비어 있어요. 공간이 비어 있어요. 네. 이 꽉 차면 뼈가 너무 무거워지고 또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. 예.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부분이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비염이 오래돼 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이 안에 염증 산물이라든지 고름, 농이 차게 되죠. 그래서 농이 축적된다.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. 네. 만 2세가량이 넘어가면은 감기가 오래된다든지 만성 비염이 걸리면 그 염증 산물로 인해서 축농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축농증이 이 우습게 봤다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유전적 요인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거라면 우리가 미리미리 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알러지성 비염뿐만 아니라 알러지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경 요인입니다. 환경 요인 가장 좋은 것이 환경요법인데요. 말 그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것을 제거하든지 회피하는 거죠. 그것이 없는 곳으로. 그래서 이 그 환경요법은 집 안과 집 밖으로 나누어서 예.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집안과 집 밖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집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집안은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? 집안에서 가장 그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, 진드기가 있습니다. 네. 이건 침대 매트리스나 옷, 의류, 그다음에 뭐 카펫, 그다음에 헝겊 인형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침구류를 보름에 한 번 정도 6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거나 햇볕에 널어서 진드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요. 예.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집먼지
제거하는 전용 청소기가 청소기 있고요. 있어요. 또 네.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이런 보조용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일반 상식 중에 조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. 눈 오는 날 특히 이렇게 창문을 환기하는 것보다는 눈에 먼지라든지 중금속, 질산, 황산 같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눈 오는 날 갑자기 창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. 비도 오는 거고 눈도 오는 건데 눈은 안 되는 거예요? 눈이 더 먼지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겁게 더 내려와서 그런가 봐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네. 그렇군요. 무조건 환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눈이 내리는 날 창문을 열지 말자.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뭐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 와이프는 그 소독을 자주 하긴 하는데 친구를 때로는 막 계피가루 같은 걸 놓더라고요. 그 여러 가지 그 예. 물건들을 놔가지고 진먼지 진드기를 회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. 예. 뭐 다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.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햇볕에 말리는 요법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예, 나머지는 다 그렇군요. 보조적인 요법입니다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. 네. 자, 그렇다면 집 밖에서는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까요? 네. 밖에서는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눈 내리는 날 가능한 한 외출을 좀 덜 하시.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 한한 이야기입니다. 그죠. 예, 네. 덜 하는 게 좋고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이 눈 속에 함유가 됩니다. 질산화물, 황산화물 등 그다음에 중금속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밖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꽃가루 날릴 때만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눈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.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에 한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뭐 비염에 걸렸을 때 좋은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비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수분 역시.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를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그러지 말고 상온에 보관된 실온과 같은 네. 물을 천천히 마셔주는 게 좋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은행이나 배, 도라지, 꿀, 그다음에 무슨 생강대추나 감초 같은 것들을 차로 해서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 이제 대추나 감초 같은 것들은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비염 증상을 감기 증상도 호전시킬 수가 있으니까요. 예. 차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.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예. 찬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찬 음식, 아이스크림이나 무슨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것들이요. 왜 그러냐면 코는 폐에 속하거든요. 근데 형한음냉즉 상폐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춥게 옷을 입거나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폐를 상하니까 네. 비염 증상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주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. 왠지 질환들에 좀 맞아요.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주스도 찬 음료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아무래도 비염 때문에 요즘은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비염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법도 소개해 주실까요? 만성 비염으로 인해서 이제 비점막이 비후되거나 이런 분들 수술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. 네. 알러지성 비염만큼은 수술적 방법으로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요. 지금 현재까지는 한 양방 모두 보조요법으로 완치란 개념보다는 생활하기에 조금 편리한 정도로 할 수가 있겠고 환경적 요인들 있죠.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열심히 하는 가운데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비염도 침을 놔주세요? 침도 놓지만 네. 한약으로 면역이 과민한 게 알러지거든요. 네. 그 면역을 좀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 치료가 많이 하고요. 외치도 많이 합니다. 뿌려주는 스프레이, 네. 한방제제도 많이 나오거든요. 아. 그 안에 코 안에 넣는 이제 면봉 같은 그런 시술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저희 다 비염이니까 어떻게 하나씩 스프레이 농담입니다. 네, 한번 인사하면 네. 할 테니. 예. 오시고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요,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얕잡아 보지 마시고 꾸준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전국의 비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제 알러지성 비염하고 단순 비염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요. 네. 가까운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먼저 집 안팎의 환경 조절하는 것, 그다음에 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비염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수요일은 어떤 때보다도 꽉 찬 시간입니다. 저희가 네.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